엄마, 집은 어차피 쓰지 않으실 건데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는 게 어때요? 저희도 맞벌이라 돌봐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다만.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저희도 힘들어요. 재원이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수미야. 이곳은 감옥이야. 절대로 들어오지 마. 나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의 사연나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가 빌딩 청소부로 일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죠.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퇴직 후 갑작스러운 위암 선고를 받았고 수술 후 몸이 약해진 저는 결국 큰아들 경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의존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고 이제는 병든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제 존재가 부담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경수와 며느리는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가끔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여보, 어머니 요양원 얘기 꺼내봤어? 아직 적당한 때를 찾고 있어. 당신 회사도 힘들고 우리 형편도 이런데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학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니. 어느 날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 집을 팔면 꽤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곳들이 많대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저는 그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제 집,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인생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팔아서 요양원에 가라니. 하지만 경수의 표정을 보니 그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생각해 볼게.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수의 집을 떠나 딸 경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혼인 경아와 사위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부담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경아와 사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 생활이 알아, 하지만 어떡해? 그래도 당신 어머니신데. 요양원은 어때? 경수 오빠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수가 요양원 견학을 제안했을 때 저는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제 노후를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그 요양원에서 저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재원이 할머니를 만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아 보였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은 계속해서 이곳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저는 복도를 지나가는 노인들의 공허한 눈빛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미야, 김수미 맞지?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재원이 할머니였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청소부로 일했던 동료였죠. 5년 전 은퇴하신 후로는 소식이 끊겼는데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원이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원이 할머니는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수미야. 절대로 이곳에 오지 마. 이곳은 감옥이야. 저는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웃음이 많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좋아 보이지. 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저 관리 대상일 뿐이지. 약 먹을 시간, 식사 시간, 잠잘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어. 자유란 없어. 재원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 아들도 처음엔 자주 왔어. 하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지.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 그저 돈만 붙이지. 수미야, 내가 할 수 있다면 절대로 이곳에 오지 마. 직원이 돌아오자 재원이 할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요양원을 나오면서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가 결정할 시간을 줘. 경수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의 집에도 요양원에도 그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민준아, 유치원 가야지. 엄마 회사 늦겠어. 싫어. 아빠랑 갈래. 아빠는 이미 출근했잖아. 어휴, 오늘도 지각이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울상을. 한 채 5살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오늘도 말썽이네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 말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사실 너무 급해서. 그렇게 저는 민준이와 함께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사탕 하나에 금세 마음을 열었죠. 할머니, 내일도 같이 기다려줄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고 민준이를 보내고 난 후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에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의 아빠인 노영국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회의에 늦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민준의 부모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주고 오후에 내려서 간식을 챙겨주는 일. 그 대가로 한 달에 4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집에 와서 계속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이었죠.
자식들의 집에서 짐 취급받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민준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오후에는 간식을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이에요. 서툴게 그려진 그림 속에는 민준이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노영국 씨 부부는 약속대로 4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이 돈이면 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수가 제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니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를 돌보며 용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남의 집 베이비시터를 하신다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가세요. 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 걱정 말고 내 가족 걱정이나 해. 경수는 화가 난 채로 떠났고 얼마 후 딸 경아도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엄마 힘들게 하려고 요양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남의 집 아이를 봐주면서 무슨 낙으로 사세요? 경아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경아야, 엄마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민준이는 엄마한테 그냥 남의 집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가 필요한 아이고 엄마는 할머니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었어. 딸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게 좋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물론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엄마가 25년 동안 빌딩 청소했을 때보다 힘들진 않아.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너는 몰라. 경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에게 그런 느낌을 못 드려서 미안해요. 그날 이후 경아는 제 결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집을 팔아야 해요. 제 사업이 많이 기울었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학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머니 집만 팔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수야, 엄마 집은 팔지 않을 거야. 그건 엄마의 삶과 추억이 담긴 곳이고 엄마의 마지막 안식처야. 내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는 이제 엄마 삶을 살 거야. 그 말에 경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병원비 대준 것도. 아들아.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였고 너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한 적 없어. 마찬가지로 내가 엄마를 도운 것도 자식으로서 한 일이지 그걸 빚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경수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와의 생활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는 제게 진짜 할머니라고 부르며 매일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노영국 씨 부부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가끔은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휴가를 받아 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면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노영국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민준이를 하루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추가 수고비를 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민준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제가 어린 적 하던 놀이를 가르쳐주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죠.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할머니로서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양원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경수였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모습을 봤어요. 마트에서 민준이랑 같이 장을 보시는데 오랜만에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그런 이해가 있는 법이죠. 이제 제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가끔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아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경수와 경아는 이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가끔씩 제 집에 들러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어머니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회사 때문에 더 먼 곳으로 가야 하는데 혹시 할머니도 함께 오실 생각 있으세요? 물론 할머니 집은 그대로 두시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민준이가 너무 할머니를 그리워할 것 같아서요. 그 제안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을 거예요. 이곳에는 제 추억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계획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요양원 방문 이후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주변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립 방법을 의논하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져 이제는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모두가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노후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노영국 씨 부부는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민준이를 데리고 자주 찾아오겠다고요. 노영국 씨 가족이 이사한 후 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이를 매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이 저를 찾아왔고 민준이는 항상 제게 안기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시작한 노인 자립 모임에서 만난 박영자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수미 씨, 내 아들네도 맞벌이 부부인데 손자를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수미 씨처럼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가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살 여자아이 지은이였죠. 지은이는 민준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이야기해주세요. 지은이의 부모님은 제게 월 45만 원을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초연금과 함께 월 45만 원의 수입이 생긴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더욱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인 자립 모임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지역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 신문에 저희 활동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많은 어르신들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척 두려웠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고,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웃집 아이를 돌보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임에 참석한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불편해요. 아이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니어도 돼요. 혹시 뜨개질이나 요리를 잘하세요? 그런 재능을 나눌 수도 있어요. 또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임은 단순한 수다 모임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뜨개질을 잘하는 분은 손주들을 위한 옷을 떠주는 일을 시작했고, 요리를 잘하는 분은 반찬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모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작은 예산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버 희망 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도움을 받는 거야. 이 활동을 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 경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었는데. 괜찮아, 경아야. 엄마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야.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지. 그날 이후 경아도 가끔씩 우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도움을 주었고, 덕분에 우리 모임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재원이 할머니의 아들이 우리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김수미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마지막까지 외로움을 느꼈을 재원이 할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김수미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수미 씨 덕분에 자신이 경고했던 길을 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그리고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가 건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미야, 내가 내 충고를 듣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니. 정말 기쁘다. 나는 이제 늦었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같은 노인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주는구나. 부탁이 있다면 요양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도와줬으면 해. 그들도 외롭고 힘들 거야.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모임 회원들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가능하다면 요양원에서 나와 독립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측의 반대도 있었지만 점차 그들도 우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실제로 요양원을 나와 우리 모임의 도움으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경수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줄은.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 삶을 살고 있을 뿐이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지. 이제 저는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에는 우리 모임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가끔은 민준이네 가족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삶은 제가 결정하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 나이 76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한 달에 2번 있는 가족 모임 날입니다. 제 집 거실에는 경수와 며느리, 경아와 사위, 그리고 미국에서 방학을 맞아 돌아온 손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한때는 이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그들을 제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머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저 정성일 뿐이지. 예전에는 며느리의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제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처럼 용기를 내보려고요. 놀랍게도 제가 선택한 길이 이제는 아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도 74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 너는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아.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이제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재원이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요양원에 차가운 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재원이 할머니,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지은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방과 후에는 제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간식이에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찹쌀떡이란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취나 큰 돈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오후에는 노인 자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이 모임은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남편을 여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박 할머니가 처음으로 모임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노후의 모습이구나.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고 죽는 날까지 일해야 한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제 삶은 제가 결정하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저를 존중하고 제 결정을 지지해 줍니다. 가끔은 제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편안함이나 안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돌이켜보면 그날 민준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생은 때로는 작은 선택, 우연한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변화와 노후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